조금 더 있으면 골디락스다라는 얘기를 해요. 자, 골디락스가 뭡니까? 누구나 다 환호성질을 만한 너무 멋진 장밋빛 경제 지표들이 쏟아지고 있고 그게 합이 맞춰져서 나무랄 데 없는 그런 종합적인 의견을 좀 제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렇게 좋은데 그럼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제가 만약에 파월이고 제가 연방은행이면은 연준은행이면 이렇게 지표들이 잘 나오는데 구태여 금리 인하를 왜 해야 되냐는 거지. 금리 인하를 안 하고 여기에서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 고금리에 대한 이런 기조를 조금 더 끌고 가면 안 될까? 어차피 지표들을 받쳐주고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한번 좀 해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한번 이런 생각을 꼭 해봐야 돼요. 지금 최근에 일각에서 이런 생각 한 사람 몇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지표가 좋은데 구태여 금리 인하를 해야 돼?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미 FOMC 측에서는 기존의 그런 잭슨홀 미팅에서는 그런 암시를 했죠. 금리 인하 할 거야. 0.25가 될지 0.5가 될지 모르는데 어쨌든 할 거야 9월에. 이겁니다. 이번 달에 한대요. 자, 그러면 구태여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뭐냐면 지표들은 금리 인하를 안 해도 될 만큼의 견고한 지표를 갖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금리 인하를 한다? 그럼 경제 영향으로 봤을 때 과연 과거보다 좋은 효과를 만들어낼까? 일시적으로 단발적으로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분명히 얘기 나올 겁니다. 경제학자들 분명히 얘기 나올 거예요. 아니 지표가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데 금리 인하를 해? 뭔가 또 니들 숨기고 있는 거 아니야? 안 좋은 지표가 뭐가 나올 거 아니야? 이런 우려심 때문에 또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때 아마 하락에 대한 시파동이 이런 시파 예,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의 시한폭탄으로 좀 남아있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2월 달에 만나면서 현재까지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다만 시기적인 면에서 조금은 엇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경제학자들도 못 맞추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고 국내 그리고 해외에서 글로벌 최고 워렌 버핏도 그런 낌새를 보면서 시기적인 타이밍을 못 맞춥니다. 방향성을 맞출 뿐이지. 그래서 최근에 유동성 자산 현금화 시키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았잖아요. 그 사람도 1년이라는 세월, 1년 반이라는 세월을 놓고 변곡점을 찾아내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타이밍적으로 맞추기 힘들다는 그런 얘기 드리고 싶은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역설적인 상황이 이번 9월 달에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조심스럽게 사실은 하고 있어요. 물론 더 체크해 봐야 될 상황도 많지만 유가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쌍저점 만들고 세우려는 모습들이 좀 있고, 공포지수 같은 경우도 바닥을 만들면서 상방으로 강하게 쏠 준비가 좀 되어 있는 것 같고, 이미 10년물, 2년물 국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상방으로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었단 말이죠. 지금 당장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경계심을 좀 갖자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장 속에서 어떠한 포지션에서 어떠한 공략 방법이 가장 유효할 수 있을 것인가? 일단은 우리가 상승장, 같이 시장이 돈을 벌고 업종이 돈을 벌고 종목이 돈을 버는 그러한 시장적인 관점에서는 중장기 포지션이라든지 스윙 포지션 너무나 좋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는 트레이딩 포지션이 더 안 좋아요. 왜냐면 갭이 떠서 움직여버리고 갭 뜬 다음에 상방으로 쏴버리기 때문에 당일에 이제 그거 보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먹을 거리가 적어요. 그래서 트레이딩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수익률이 좀 낮아지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거꾸로 그냥 가만히 보유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수익을 훨씬 많이 버는 시장이죠. 그게 바로 상승장에 대한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횡보장으로 기울었을 때는 트레이더들도 돈을 벌고 스윙 투자자도 중장기 투자자도 돈을 법니다. 다만 포커스를 잘 맞춰놨다는 전제하에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하락장이 왔을 때는 거의 대부분의 스윙 계좌는 다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장기 계좌 당연히 깨지게 되겠죠. 그나마 잘 버티면서 시장 반등 나왔을 때 시장 벤치마크 대비 플러스 수익률, 플러스 알파로 더 많이 내는 그런 종목군들을 찾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는 거죠. 그럼 하락시장에서 돈을 못 벌 것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하락시장에서는 오히려 단타 트레이딩 관점에 월등한 수익률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테마군에 대한 모습들, 개별 종목군에 대한 모습들이 상방으로 슈팅 한 번씩 나와주고 윗골이 길게 다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정타점에 들어가서 손절만 잘한다면 하락장에서 오히려 돈 벌기 쉬운 장세가 계속적으로 펼쳐집니다. 제 일례로 말씀드리면 제가 과거에 어떤 적이 있었냐면요. 최근에를 말씀드리면 최근에는 아니겠군요. 트럼프 정권 때였어요. 그때 이제 무역 전쟁이 활발했을 때 미국 주식만 올라가고 나머지 글로벌 주식들은 다 빠졌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제가 한 달 동안 단타 트레이딩으로 약 280%를 낸 적이 있어요. 그때가 아마 제 기억으로 11월 달인가 12월 달이었을 거예요. 오히려 매매하기가 단타치기가 수월한 시장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시점에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에 대한 경계심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남아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골디락스에 대한 부분, 역설적인 부분이 저한테는 보인다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이 하락에 대한 파동으로 엮어봤을 때 C파가 남아있기 때문에 자, 단타를 할 줄 모르면은 피맛을 보는 그런 상황이 어쩌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높아심에서 이런 얘기 드린다라고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시점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시그널이 크게 오진 않았어요. 그러한 낌새들을 저는 이제 미리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경제 논리 합쳐서. 자, 그렇다는 거고, 얼마 전에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이제 개별 종목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핫 이슈로. 이제 액침 냉각 얘기를 좀 했어요. 이제 엔비디아에서도 블랙웰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서 결국에 돌고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은 액침 냉각으로 냉각 기술을 가야 된다라는 얘기였고, 그때 이제 제가 그 KN소로 말씀을 그 당일에 드렸고요. 급격한 상승이 있었고, 지금도 추세적으로 단기 추세도 역시 살아있는 모습들이 현저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같은 경우는 LG전자 같은 경우도 밑에 하방에서 다지는 구간 만들고 움직이는 모습들이 충분히 보였기 때문에 그러한 AI 데이터 센터 냉각 기술을 갖고 있는 LG전자라든지 KN솔, 이 두 가지 정도만 일단 보는 것이 좀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움직임이 나온다라는 관점보다 이러한 모습들이 반도체 쪽으로 우리가 수급 요인이 들어왔을 때는 구태엽 고전적인 반도체를 본다라기보다는 액침 냉각 쪽으로 포커스를 좀 바꿔서 LG전자라든지 이러한 KN솔이라든지 그러한 종목군들을 보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왕고래 프로젝트 계속적으로 이벤트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은 지금 진행된 거는 국가에서 약 한 550억이었나요? 정확한 수치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500억대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1차 투자 유치에 나섰고, 이제 국내 및 해외 쪽으로 500억 이상의 그런 투자 유치를 끌어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 9월 2일이죠. 대왕고래 프로젝트 주관사 선정에 들어갑니다. 선정이라기보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예비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나열해놓고 그럼 뭐 설명회를 한다, 포럼을 한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되겠고, 그 이후에 이제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국내 이런 프로젝트에 한해서 과연 들어올 만한 해외에 대한 기업이 있을 것인가, 그 리스트를 또 보게 되겠죠. 그게 이제 약 예비된 부분들이 10곳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벤트가 좀 남아있는 부분이고,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약 한 이번 9월 정도에 피크를 한번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움직이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기업체 선정이 되고 나서 탐사선 띄워서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뭐냐면, 기업체 선정이 되고 투자 유치에 대한 선정이 됐을 때는 1차적으로 또 시세가 극에 달하는 모습을 좀 보일 거예요. 그때가 거꾸로 차익 실현하고 도망가는 그러한 전략을 짜는 게 좋겠다. 실질적으로 이제 시추선 갖고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이미 늦는 거예요. 그때는 쉬어가는 구간들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들어갔으니까 이제 뭔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때까지 시간 텀으로 너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단기적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될 부분들은 해외 투자자 유치에 대한 선정, 뭐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피크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재료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좀 봐주셔야 되는데, 최근에 원래는 대장질을 했던 화성밸브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한 2주 전이죠. 대주주에 대한 그 특수관계에 있는 그분이 이제 지분을 약 4% 정도 장내 매도를 했기 때문에 대장의 그런 바톤을 좀 놔주는
그런 형식이 벌어졌고 그 바톤을 이어받는 것이 한선 엔지니어링이 정확히 이어받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시장 같은 경우는 CCS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저번 주 화요일에도 제가 단독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CCS를 하면 탄소 배출에 대한 부분을 책임지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이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시추를 하는 과정 속에서도 부각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CCS 관련한 웨이버스도 체크를 하자라고 말씀을 좀 화요일에 드렸었고요. 금요일에 급격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대한 이런 가스에서도 집중적으로 수급이 쏠리는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4개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첫 번째 한선 엔지니어링, 두 번째 웨이버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국가스공사 빠질 수가 없겠죠. 그다음 네 번째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으로 해서 SG라는 그런 지주회사와 같이 아스콘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이제 충분히 시세를 만들어낼 수 있는 타이밍이 있겠죠. 왜? 이번 달 9월 달에 젤렌스키 대통령, 우크라이나 대통령입니다. 러시아가 아니죠. 우크라이나 쪽에서 먼저 영토를 일부 수복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화해에 대한 제안서를 미국에 제출하는 게 이번 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크라이나 관련주도 9월 달에 충분히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 관점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아스콘 사업에 우크라이나 재건주에도 포함이 되고 그리고 실질적인 프로젝트, 대왕 프로젝트 참여상으로 있기 때문에 요 네 종목까지만 확인을 하시는 부분이 좋을 수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어차피 따라서 같이 움직이긴 합니다만 단발적인 시세로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정도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계속 얘기하니까 목이 너무 아픕니다, 진짜. 잠깐만요. 그리고 제가 화요일에 포커스를 둬서 봤던 종목이 로봇 관련주 중에서 이제 이렌시스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로봇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면밀히 좀 파악을 최근에 좀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번 주 금요일날, 지난 금요일에 이런 얘기가 나왔죠. 삼성에서 빗봇이 맞나요? 어쨌든 의료용으로 입는 웨어러블 로봇에 대해서 출시 예고가 나왔죠. 자, 그리고 이런 얘기가 또 나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얘기인데요. 테슬라에서 얘기한 것이 뭐냐면 로보택시가 이번에 10월 달에 다음 달에 출시를 하는 부분들이 영화 배트맨 촬영장에서 위너 브라더스죠. 이쪽에서 출시를 공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이전에 하나를 더 하겠답니다. 뭐냐? 로보택시보다 먼저 가정용 로봇을 선보일 전망이다 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 로보택시 전망이 10월 달인데 그럼 이번 달에 가정용 로봇이 나온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더불어서 애플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도 나왔던 얘기인데 오늘 또 얘기가 나왔어요. 애플에서 아마존에 대한 이런 플랫폼을 활용해서 홈 로봇 이것을 올인을 할 것이고 아이폰 사듯이 로봇을 사게 되는 그런 시장이 열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두절미하고 종목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대비해서 가장 텐션 좋고 대장주로 등극할 수 있는 종목들 말씀 좀 드릴게요. 여기에서 제가 딱 하나를 찝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거는 제가 숙제로 남겨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자, 첫 번째 종목 인탑스입니다. 핏봇에 대해서 대량 생산을 삼성으로부터 오더 받아서 하는 회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SBB테크 현대차에 대한 현대그룹에 대한 지분이 들어와 있는 회사죠. 그 다음에 SPG 삼성과 연관이 있고 감속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세 개에 대한 종목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종목에 대한 선정은 본인들이 직접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러한 저러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굉장히 많이 안내를 해드립니다. 물론 픽을 해서 말씀 좀 드리긴 하지만 전부 다를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지금 해드리고 있는 수준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퀄리티 높은 수준이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좀 예민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부 다를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자, 그 정도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최근에 이제 바이오주들이 막 쭉쭉 치고 올라오는 모습들이 있는데 얼마 전에도 우리가 뭐 단타를 해서 뭐 20% 정도 수익을 만들었던 종목이기도 하죠. 넥스트 바이오메디컬이죠. 여기에서 미국 FDA 허가용 임상시험 계획의 승인이 됐습니다. 뭐 자회사 넥스피어 F에서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들이 오늘 시세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 한번 체크를 하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개별주 위주로 봤을 때는 일단은 테마적으로는 제가 지금 보는 것은 당장 오늘 움직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로봇주는 조만간에 크게 한번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거 한번 체크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디데이 일정으로 잡혀있는 것은 오늘 포함해서 대왕거래 프로젝트 체크를 좀 하자. 그리고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고전적인 반도체 보지 말고 액침 냉각 쪽으로 보자. 요 정도 체크하면 되고요. 현대차에 대한 하이브리드 관련한 코리아 FT는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 왜? 최근에 현대그룹에서 밸류업 시스템을 하면서 2033년인가요? 120조? 투자에 대한 얘기, 그리고 배터리에 대한 얘기와 하이브리드에 대한 얘기를 계속했죠. 그리고 이런 하이브리드카가 7월 말까지 22만 대가 수출이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유럽보다는 북미 시장 쪽으로 포커스를 현재 현대그룹 쪽에서 돌렸고 거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이 확신이 있다는 뉘앙스를 보이기 때문에 하이브리드카 쪽으로도 체크를 좀 해서 개별주로 한번 볼 수 있겠다 라는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체코 총리가 거듭 얘기하는 것은 한수원을 신뢰한다. 유럽에서도 K 원전에 대해서 러브콜이 쇄도하고 있다라는 건데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구간은 만들어질 수 있어도 여기서 스윙 구간으로 끌고 가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왜? 웨스팅하우스 얘기가 분명히 또 나왔었어요. 제가 그거가 나오기 이전에 분명히 얘네들 그거 물고 늘어질 거다. 재산권 갖고 물고 늘어질 거다라고 얘기 드렸고 그렇게 진행이 좀 되고 있어요. 그 부분이 과연 사그라들까요? 아니요. 어떻게 해서든 또 얘기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 관련해서는 끌고 가는 측면이 아닌 트레이딩 국면에서만 봤으면 좋겠고 토픽 종목으로는 우리 기술 정도 체크를 한번 해보자. 가자.